사건 같은 경우는 대출금을 이제 일부라도 받았다는 점이 특이한데요. 만약에 이게 실제로 대출금이 나온 거다라고 한다면은 대출회사 쪽에서는 그 대출 채권을 어떤 추심회사에 채권을 팔아서 그 채권 추심 전문 회사에서 채권을 그 현실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쓸 거기 때문에 이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고 뭐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지 뭐 강제집행 같은 것들을 밟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생활상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원리금을 변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은 대출금을 일부를 받았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대출금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대출금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이 이동하는 대포 통장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실무적으로 실제로 이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뭐 작업 대출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본인의 계좌 정보를 주고 혹은 뭐 체크카드를 보내주는데 그 계좌가 이 피해금이 이동하는 계좌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6개월의 이자를 먼저 내면 나머지 대출금을 입금을 해주겠다. 뭐 6개월 이자를 낼 수 없다면 아마 그 돈을 어디 다른 계좌로 보내라 혹은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한테 전달해 줘라 라는 요구를 할 겁니다.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어떤 대포 계좌로 사용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계좌를 지급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계좌에 일부 대출금인지 알고 받았던 돈 때문에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돼서 금융거래가 막히게 되고 그 계좌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은행의 계좌들도 마찬가지로 그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생활이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최대한 빨리 뭐 받은 금액이 이미 있다면은 그걸 은행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신고도 하시고 피해자한테 그 받은 돈을 돌려주고 계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게끔 좀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